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글은 프롤로그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잘 살아왔어? 만족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되는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까요? 이 책은 호스피스 전문의로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곁을 지켜온 저자가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지금 당장에도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쇠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인 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앗 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닌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 곱씹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좇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는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있는데 다른 말하기는 쉽지 않죠.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 않은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안은 채 매일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자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여성, 도시를 떠나 고원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작곡가로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쓴 철도원의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평소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는 이 말의 속내를 곰곰이 곱씹곤 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에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의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서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또 의식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니면 의식불명으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상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서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어렵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장례식 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올까? 누가 가장 슬퍼할까?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묘한 기분에 휩싸일 것이다. 흔히들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뚜렷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유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개 죽음 앞에서는 크고 작은 동요를 하기 마련인데 그 환자들의 눈빛에서는 후회도 두려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덤덤하게 기다렸다. 그중 하나가 피였다. 피는 자신의 장례식을 손수 준비한 환자였다. 그 여자 환자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알아보고 담담하게 준비했다. 대개 장례식의 주인공은 자신의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어 하지만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을 되도록 간소하게 치르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들어가는 일이 못마땅해 스스로 꼼꼼하게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었다. 피는 직접 장의사와 상담하면서 사후 자신이 원하는 조용한 장례식을 위해 병실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바람대로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요즘에는 장례 절차도 꽤나 복잡하고 제법 큰 돈이 든다. 시신을 누일 관에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가족끼리 상의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떠나는 당사자가 조촐한 장례식을 원하는데 정작 보내는 가족들이
장례식에 엄청난 돈을 낭비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방식이 아닐까 싶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장례식의 주인공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식의 주인공이 장례식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장례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주인 아들 혹은 딸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요즘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생전 장례식이라면 자신의 바람대로 식을 진행하고 조문객들의 애도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전 장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여건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 두는 것은 어떨까? 앞서 소개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그 환자는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떠난 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사전에 사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던 것이다. 환자의 해안에 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전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견지명인지 감탄했다. 병세가 나빠지면 만사가 다 귀찮다. 게다가 의식이 혼미할 때는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릴 수조차 없다. 죽음을 앞두고 미리 장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무거운 짐 하나를 덜 수 있으리라.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후회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권해본다.